오늘은 어떤 뉴스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여전히 호황제가 맞물려가면서 지수의 방향성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어제 부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0.5에서 0.7, 골드만은 1.2%로 상향 조정하며 제로 성장을 드디어 벗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잘 나갔기 때문에 2분기 잘했고 재정 부양 효과가 하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에 중요한 건 수출인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간밤에 다시 한번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죠. 반도체 이제 100%의 품목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 경제가 다시 한번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시장의 방향성까지 좀 차분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 영향 속에 2.6%의 강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여전히 강세 움직임 속에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보합권 출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예고, 그러니까 경고가 있었던 날 반도체 투톱은 같이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 부분 특징으로 잡아봐야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간밤 유럽 시장에서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실적도 실망감이 컸는데요. 비만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투심의 영향을 받게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펩트로는 0.5%,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탄탄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내놓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오늘도 좋은 흐름이네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젤, 파마리서치와 마찬가지로 강세인데 휴젤은 게다가 실적 발표 어제 잘했습니다. 2.6%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 강하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무비자 이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강했었던 기존 주도주들의 움직임도 본다면 이 조선 쪽으로는 현대중공업이 1.6%가량의 상승을, 최근 반등을 줬던 원전 쪽으로는 쉬어가는 움직임도 이어집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어제 급락해 하한가로 치닫았던 네이처셀이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3%가량 밀리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원전주 안에서도 유독 강했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집중이 됐습니다. 오늘은 1.2% 같이 쉬어가는 패턴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특히 이번 주에 카카오 그룹주들도 다 같이 성적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1.58% 올라갑니다. 지금 밑에 실적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삼성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포인트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빅테크, 나스닥의 1% 강세에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건 바로 애플의 대미 투자였습니다. 통큰 대미 투자 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천억 달러, 1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애플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폰 생산 미국에서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 그리고 공급망 모두 다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 리쇼어링을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공급 업체들과 미국 안에서 제조하는 것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역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답을 드디어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가져간 것은 바로 관세 리스크 풀이입니다. 배경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압박하고 있었던 게 바로 아이폰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최종 조립까지 마무리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인도 쪽으로는 물론 러시아 유가가 걸려있긴 한데요. 이로 인해서 인도산 제품의 25% 관세가 추가로 단행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시장 공략에 들어가 있는 애플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리스크 프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저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자국으로 전략 변화하는 부분이 가장
가장 두드러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리스크 관리, 정부 협력 측면에서 경제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D, 실리콘 기술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안에서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해서 물론 비용 측면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그만큼 크게 때리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추가적인 혁신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인가 여전히 기대감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간밤 이 내용에 5% 튀었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신고가 영역인데요. 애플은 YTD로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이 소식이 작용하게 될지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리레이팅의 근거 또 하나 추가된 건 방금 말씀드렸던 애플,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통 크게 단행하겠다라고 밝힌 빅테크의 주인공, 바로 애플이 또 다른 삼성전자의 리레이팅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투자 관련하면서 공급망,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들과 함께 미국 안에서 제조업 리쇼어링 같이 가속화할게 라는 약속을 뱉으면서 이 안에 삼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차세대 칩 아이폰 18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오스틴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삼성이 협력해서 함께 만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시 반에 속보가 처음 뜨고 나서 계속 추정되는 기사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이미지 센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센서 그 로직 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기 아이폰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는 조금 과거이긴 합니다만 소니 측에서 가장 많이 MS를 갖고 갔던 품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2위였는데요. 15%의 점유율을 좀 더 키울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자아내는 뉴스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애플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 없던 혁신 신기술이 담긴 칩 생산을 위해 노력할 거다. 삼성과 협력할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이 테슬라와 23조 원의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느 기업과 더 빅테크 수주가 나올까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퀄컴, 브로드컴 예상 고객이었는데요. 애플과도 협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확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두 가지.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드디어 이제 신뢰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의 공급망 재편, 조금 전에 대미 투자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살펴드렸던 포인트인데요. 애플이 자체 설계를 하고 대부분이 TSMC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 부분이 깨지고 이원화로 갈까? 삼성에게 파운드리 조금 더 수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시사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생산 비중, 이번에 차지하는 그 비중에서 본격 양산까지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TSMC의 점유율 격차,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애플의 수주를 어느 정도 빼앗아 올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미지 센서, 로직 칩과 관련돼 3나노 GAA 공정이 반영되면서 드디어 삼성의 턴키 경쟁력이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추측성 기사로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경쟁력 인정받는다면 추가 수주로 이어질까까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미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에 내년 애플의 아이폰 18용 이미지 센서를 양산하고 테슬라와 함께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 적자폭 많이 줄일 것 같다라고 예상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같이 살펴봤을 때 이제 드디어 주가 촉매로 작용했었던 테슬라, 애플 토대로 해서 7만 전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지 삼성전자의 주가 보셔야겠고요. 여기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품목은 바로 반도체와 이 스마트폰 부품인 이미지 센서 그리고 칩 관련한 관세 쪽인데요. 이것이 아직 명확하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난 4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미지 센서 쪽으로는 25%의 관세를 때린 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칩 관련한 관세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발표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고한 게 간밤 멘트였었던 거죠. 여기에 추가 적용 여부에 따라서 삼성의 피해와 수혜도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관련주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유독 강한 세 종목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계약 체결 테슬라와 나왔을 때 강했던 세 종목이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유독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후공정단에서 두산 테스나는 지금 이미지 센서용 관련 기업을 작년에 인수하면서 이쪽으로 매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두산 테스나의 움직임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 가깝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 원익 IPS는 장비단에서의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 9% 올라가고 있고요. AD테크놀로지는 디자인하우스 안에서 8%로 가장 큰 폭의 상승. 두산 테스나 움직임 보시죠. 14%의 급등으로 가장 강한 시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삼성전기죠. 전자와 함께 테슬라와의 계약 수주 소식 나왔을 때 그 협력 관계에서 가장 수혜받을 거라고 봤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3.5% 올라가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장 전략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보시죠. 어제 나왔던 중국의 무비자 이 정책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하반기에 예고됐던 모멘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지수를 막판에 끌어올린 재료로 작용했죠. 연속성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는 화장품, 미용, 그리고 엔터, 카지노, 호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 연초부터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던 쪽이 항공이었어요. 중국 노선 비중 늘려가면서 이쪽도 수혜받을 거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좀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들 다 같이 지켜봐야 할 텐데 이 안에서도 실적 모멘텀, 수출 모멘텀으로 잘 올라왔었던 종목들을 계속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측면에서 비교적 소외받았던 종목들로 압축을 해 나가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항공 같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 화장품이라는 섹터 안에서도 계속 잘 달렸었던 APR, 달바글로벌. APR은 이제 국내 시총 1위 기업이 됐죠. 이렇게 봐야 될지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쪽으로 물론 수출 쪽입니다만 이쪽으로도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움직임 보고요.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오늘 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호가로 봤을 때 야간 선물 지수가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30 거의 다 회복이 되네요. 코스닥도 807선 대기합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 전략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사실상 삼성이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호가입니다. 일단 김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입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할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재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한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 이 부분으로 지금 시장 전략에 변화 있을까요? 네, 아이폰도 현저화 전략으로 관세에 대한 이 회피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오스틴 공장이 테슬라와 또 애플을 다 같이 가져간다면 또 추가 증설에 대한 이제 이 모멘텀도 있을 겁니다. 오늘 호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원익 IPS라든가 두산 테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밸류체인들의 상승이 이제 그러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밸류체인들에 대한 주가 상승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나오더라도 이벤트에 대한 소멸로 생각한다면은 일단 지금으로 또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세 나오더라도 그럼 큰 타격 없다로 보시는 거고 오히려 삼성 이야기 호재에 더 집중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부분이 삼성 밸류체인 소부장으로 주셨네요. 관심주 바로 듣겠습니다. 원익 IPS 이미 많이 좀 오르지 않았어요, 대표님?
오르락 내리락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회의 영역? 어닝 IPS는 1분기 이제 이 적자폭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이고요. 삼성전자 이제 피포 공정 이제 재개에 따라서 또 전공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테슬라 그리고 이제 애플까지의 또 현지화 수혜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이번 이 3만 원대의 접근 가격대는 굉장히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전공정에서 증착 장비에서 이 원익 IPS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계열사 지분이 벌써 한 7%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 낙수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정도 제시를 할 거고요. 손절가 3만 원대에 접근해도 될 만하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 계속 의견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셨거든요. 28,000원 최근에 올라왔던 21선 부근입니다. 지난번에 나왔었던 7월 말 수준까지는 방어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 애플 이야기에 집중하자라는 김 대표님의 말씀 받아서 그러면 애플도 이제 반격을 시도하는 대미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애플향 부품주도 이제 날아오를 수 있을지 LG 그룹주들의 움직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표님. 본부장님. 네, 저 맞죠? 네, 본부장님. 일단 애플이 새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5% 정도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그런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넥스트레이드부터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씩 커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규모도 좀 큰 부분들이 있고 없던 내용이라기보다는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애플 쪽 같은 경우도 애플 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IT 전자부품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다가 밀리거나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애플향 기업들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우리 삼성전자가 진행이 된 게 파운드리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애플 부품망 쪽 의로의 수혜보다는 애플과 손을 잡은 삼성 쪽으로 조금 더 주가 측면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두 분의 공감대 들어봤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 내용은 예고됐던 내용입니다만 주가 반응이 꽤나 좋아서요. 이주기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쪽, 계속 잘했던 화장품, 대장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갔던 쪽으로 드디어 여행이라든지 항공 움직이지 않겠느냐 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 싣고 가야 돼요? 네, 일단 뭐 화장품 쪽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왔죠. 어제 뭐 노랑풍선도 급등이 나왔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일단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테마적인 성격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전 여행 관련주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바로 가볼게요. 근데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토비스. 이거 모니터 만드는 기업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산업용 모니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좀 좋은 기업들을 열심히 발굴을 해서 공부를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그런 기업들이 시차가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개선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하나형 해제 쪽에 대한 모멘텀과 중국의 무비자 입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토비스 쪽으로도 매기가 좀 옮겨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029년도까지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카지노에 대한 증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비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업이고 경쟁력이 있는 모니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 추가적으로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PER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에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우상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19,000원까지요. 토비스 자동차뿐만 아니라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기업인데요. 여기까지 수혜 확산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토비스까지 들어봤고요. 개장 후에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